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꾼대들의 공견입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이제 외곽 지역인 뭐 금강구라든지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급매물이 출현이 되고 몇 천만 원을 낮춘 가격에 시장에 매물을 내놨는데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연일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부동산 전망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이제 이 얘기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부동산이 여전히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비중이 훨씬 더 거의 절대적으로 많았던 거에 비해서 하락은 비중이 되게 작았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외곽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좀 변동을 뉴스로 이제 계속 알려지게 되면서 내년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또 하락에 대한 비중들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수요 공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이 앞으로 몇 년간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미 확고한 사실인 거예요. 그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의 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결정되거나 오르고 내리는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 또는 수요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지역은 그거에 따라서 변동률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수요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다른 지역은 수요들이 감소하더라도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들이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아마 입지인 것 같아요. 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격 변동이 생기고 있는 건데 비해서 최근에 보면은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이런 마포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누구나가 선호하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차별화된 시장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입지다. 그리고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들은 이런 이제 전체 시장이 오르는 시장이 지나고 나면은 분별력 있고 차별화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수요자가 탄탄한 지역이 있느냐,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요가 탄탄하게 맞춰지게 되면은 이런 약간의 조정기가 오더라도 가격 하락 없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공급 부족이 몇 년간은 지속될 거라는 걸 고정값으로 두고 수요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 특히나 입지와 개발 호재,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곳을 지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지정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20곳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 추가적으로 4곳을 지정하게 되면서 원래 20곳을 지정하는 것을 완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4곳이 지정됐다. 자, 이번에 그 지정된 4곳이 합정, 당산, 이수, 논현역입니다. 들어보면 모두 다가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1차 시범단지로 지정된 곳 중에서 5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홍대 입구역, 그 다음에 보라매역 정도가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가장 높은 지역이죠. 홍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곳이고, 보라매역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 옆에 있는데 신림선이 앞으로 개통될 걸로 예정돼 있다 보니까 여의도의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고, 1단계 지역에서는 왕십리역하고 염창역 정도를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걸로 봅니다. 왕십리역은 말 그대로 이제 쿼드로플 역세권이고 강북과 강남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 그 다음에 광역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염창역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마곡,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골드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양쪽에 이제 많은 주택가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는 지역이고, 이 2단계 사업이 대박입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은 2단계 사업에서 최근에 이제 오늘 요번에 발표된 거는 합정, 당산, 이수, 논현 요 밑에 4곳이고, 요 위에 거는 이미 먼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공덕역, 자, 모두가 좋아하는
스코드러플 역세권, 여의도와 인접해 있고 용산과 인접해 있는 지역, 요충, 교통의 요충지,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합정역, 이거는 이제 홍대 상권의 메카 중심지가 이제 합정역으로 보고, 당연히 발전소가 공원으로 개발이 되고 또 이 홍대 상권이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합정역의 인기와 선호도는 대단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당산역, 이거는 이제 2호선하고 9호선하고 연결되는 라인이고 여의도에 바로 인접해 있죠. 그 다음에 이수역, 이거는 서초구에 인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고요. 논현역은 뭐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20곳이 원래 마무리되는 4개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원래 지정해야 될 20곳을 완성했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4곳이 지정이 됐는데 이게 입지적으로는 매우 좋은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럼 시범단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런 조감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디자인들도 굉장히 좋고 용적률 높여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공릉역 시범사업단지를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서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가 법으로 정하는 최대치가 300%의 용적률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599.93%니까 거의 600%, 2배 정도의 용적률을 이제 활용하고 적용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300%의 용적률이 추가됐는데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150%의 용적률은 어떻게 공공이 사용을 하고 있냐 하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오피스, 그 다음에 임대상가, 저소득층들이나 사회 취약계층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임대상가, 그 다음에 주민센터 중에서 키움센터, 그래서 어린이집을 대신하는 주민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들어왔고요. 체육시설, 이거는 공공시설이니까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공공기여로 받아서 150%를 활용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150%는 주민들 또는 여기에 있는 주체가 수익으로 추가적으로 50%를 가져가게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공공도 이득을 얻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도 이득을 얻다 보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공공 입장에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들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주변 지역들에도 같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주변도 같이 좋아지는 이런 시너지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발표된 4곳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4곳이 2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20개를 딱 채우는 그 4개 구역이 지정이 된 건데요. 마포 합정역, 그 다음에 당산역, 이수역, 논현역, 강남구 논현역인데,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 면적이 이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마포 합정역에서 보면 위쪽에 이렇게 작은 땅 정도, 여기도 사각형 이렇게 땅 네모난 부분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면적으로 보게 되면 한 2300제곱미터, 3000, 2500, 2300이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700평에서 한 800평 정도 정도의 1000평 정도 내외 정도 되는 그 땅을 이제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정도의 면적은 아니다. 그래서 2개 필지 또는 3개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2-3명 또는 3-4명 또는 일반 주체 법인, 이런 어떤 개별 주체들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역세권이 지구 중심지라는 걸로 도심, 강남구 논현은 도심이니까 지구 중심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눴어요. 3군데 도심, 그 다음에 광역 중심지, 지구 중심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지금 마포구 합정동이나 당산역이나 이수역은 지구 중심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다 바뀌었는데 현재 용적률이 준주거,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곳들을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꾸게
키우게 되면서 주택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공 기여 시설물도 짓고 또 추가적으로 50%에 해당되는 그 용적률을 활용해서 주택을 더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주체와 공공이 같이 윈윈하는 그런 개발이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외에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들이 진행되고 많은 종류의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개발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거 있죠. 3080 공공주도개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라고 이제 세 개의 지역들로 나눠서 구분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이 역세권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된 곳들이 무려 26곳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오히려 보면은 저층 주거지여 갖고 역세권 개발이 그 전체에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그리고 도시 정비형 재개발도 보면은 역세권, 중공업적 노후 주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거와 비슷하지만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 재개발이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지자체가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진행하는 순수 민간 재개발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세권이 중점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 공모가 됐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 후보지가 발표될 결과치만 나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 25곳씩 앞으로 5년간을, 그러니까 125곳이 지정이 될 예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게 64곳이나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게 앞으로 125곳, 그 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100곳,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까지 합치게 되면 소규모 재개발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119곳이니까 무려 이 120곳, 그 다음에 60곳에다가 또 100곳을 더하니까 300곳 이상이 이미 진행이 중이죠. 거기다 앞으로 한 200곳 정도 이상, 300곳 이상이 앞으로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니까 서울 전체에서 핵심 지역, 앞으로 부동산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되는 지역들이 앞으로의 가격을 주도하게 되고 수요에 집중 가격을 선도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미리미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 수만 있다면, 오르는 시장에서는 누구나가 다 오를 기회를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락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더라도 7군데가 하락하고 3군데가 상승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치가 마이너스 하락이라는 지표가 나오더라도 3개의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골라내서 투자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의 전망이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고 또 하락을 한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이게 혼재되어 있지만, 상승이든 하락이든 선별적으로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고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한다면 위험을 낮추고 가능성을 높이는, 그래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 이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 채널이 열심히 이 정보들을 잘 전달하고 분석을 명확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드려서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을 잘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